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오영진 작가님 다시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저희 인사하고 바로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영진입니다. 네.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작가님의 책 튀니지로 만나봤었는데 오늘은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작가님이 대문자 아이라고 하셔서 대문자 아이가 풀어가는 아프리카 이야기. 네,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이 보이네요. 중앙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아무데도 안 가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많은 나라를 갔다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중앙, 그다음에 서부, 북부 이렇게 다른 지역의 아프리카를 갔다 온 게 저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주로 저곳에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죠? 네. 다녀온 시간 순으로 적어봤어요. 최근 다녀온 곳이 카메룬, 네. 그다음 튀니지, 그다음 세네갈. 그래서 아무래도 카메룬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룬은 축구할 때 가끔 들어본 나라이기 때문에. 네, 축구 강국이죠.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세네갈도 축구 잘하는데. 네, 맞아요. 세네갈 사람들도 근데 튀니지 사람들도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아프리카 대륙 영이니까. 자체가 네. 몸 자체가 좋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 나라 국기들이 다 비슷해서 그러네요. 네, 카메룬이랑 세네갈 정말 비슷하죠.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범아프리카 주에 대해서 좀 알면은 좋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초록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전에 이 에티오피아 국기를 못 따서 많이들 만들었어요. 에티오피아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 네. 그나마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에티오피아는 이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그런 나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태국 같은 나라군요. 네, 그래서 이 나라 국기를 보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만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완전히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건 아니고 이탈리아로부터 한 5년 정도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가나도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위아래만 바뀌었네. 네. 이거를 알고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기들이 나올 때 아마 이게 떠오르실 거예요. 색깔을 일단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딱 해놓고 네. 순서를 아무렇게 안 하면 별 딱 집어넣으면 어느 나라 국기는 되겠군요. 근데 유럽 국기도 좀 이런 게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 유럽의 지배를 받아서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는 주로 흰색, 파란색, 빨간색을 아니에요. 왔다 갔다 색깔도 다 하면서. 달라요. 그런가요? 걔네들은 색깔에다 아무렇게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맞췄어요. 녹색과 빨간색을. 그러네요. 제가 노란색을 입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아쉽다. 저 노란색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나라들을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먼저 모두 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카메룬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원래 독일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나중에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어가 불어랑 영어랑 두 가지 다 해요. 근데 프랑스가 거의 80% 지역에서 사용되고 20% 정도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어하겠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다 모든 나라들이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하진 않아요. 카메룬의 경우에는 좀 지하 자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세 나라 모두가 보시다시피 이제 농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도 많이 느낀 건데 그 농작물이 굉장히 딱 단순화돼 있어요. 그 식민 지배 받을 때 플랜테이션 때문에 네, 그렇구나. 여기에서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갈 그런 농작물을 키우려고 나라마다 단일 재배를 하게 돼요. 네, 그 환경에 좀 그나마 적합한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데 카메룬은 커피, 카카오, 바나나, 튀니지는 올리브 대추하자, 세네갈은 땅콩. 그래서 그 실제로 생활하면은 길거리나 이런 데 음식점에서 이거 위주로 진짜 많이 먹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양념을 생각하면 고춧가루가 거의 100% 들어가듯이 그런 네, 느낌이겠네요. 네. 카메룬을 보시면 네. 솔직히 저는 카메룬에 가장 짧게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카메룬에 관련된 일은 한 3년 좀 안 되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갔던 거는 3개월. 네. 아, 그럼 한국에서 카메룬 관련된 일을 하셨던 네, 거예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원격으로? 원격으로, 네, 그렇죠. 리모트 컨트롤하는 위치에 거기에 있었다.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일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현재 계신 의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진짜로 환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런 중간에서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펀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보고해야 될 것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죠, 또 그죠. 인력들이 되게 많이 참여가 된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카메룬의 나라의 뜻 새우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제 유럽 열강들이 탐험가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때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바울이 강에서 새우를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새우의 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아, 그럼 카메룬은 네. 포르투갈어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네네. 저때 저도 어디서 흘려들은 얘기가 포르투갈의 왕자가 탐험심이 막 이렇게 용솟음 쳐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싹 다녔구나. 훑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봉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카메룬 그때. 위치가 진짜 그 새우의 강이라는 뜻에 걸맞게 꺾어진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대륙이 딱 꺾어진 부분에 딱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다니 신기하네요. 대단하네요. 제가 네. 그래서 지도를 넣었습니다. 정말 적도 네. 바로 위네요. 네. 그리고 카메룬은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아프리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거나 아프리카의 미니어처라는 별명이 있어요. 굉장히 저 지역이 기후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기후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막도 있어요? 네, 솔직히 가보진 않았어요. 저는 일만 해가지고. 네. 하지만 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와. 또 카메룬 사람이 찍은 영상도 보고 했을 때 진짜 골고루 다 있다. 네, 해안 다 있고 있습니다. 사막 있고 산악 있고 네. 우림 있고 사바나까지. 네, 네. 와. 그리고 부족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이 많았다는 건 살기가 그래도 그나마 좋았다는 아프리카 내에서 그런 뜻이 아닐까 싶네요. 저희가 네. 해안가와 그리고 바로 뒤에 조 지역이 산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악 기후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밀림이 있을 거고 그게 다 있는 지역이네요. 그리고 꽤 넓네요. 우리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4배 정도 된 그쵸. 거예요. 네. 크구나. 네. 그리고 카메룬은 재밌는 게 행정 도시랑 경제 도시가 나눠져 있어요. 보통은 수도 그러면 행정 정치적 수도를 말하는데 그때는 야운데고요. 그다음에 경제 수도는 해안가에 위치한 두알라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한 항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죠. 이것도 재밌다. 후진국이어서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저렇잖아요. 맞아요. 미국 맨해튼 하고 워싱턴 DC하고 네. 분리돼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거죠. 그거 분리하려다가 욕 많이 먹었지만 나라도 조그만데 뭘 분리하냐 뭐 이런 걸까요? 그래서 카메룬은 크게 그냥 축구와 요리의 나라. 그냥 기후가 다양한 만큼 요리가 진짜 다양해요. 하고 이제 축구 얘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2017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경기가 있는데 네. 그때 카메룬이 우승을 합니다. 이집트도 축구 완전 강국이잖아요. 네. 2대1로 이제 이기게 되는데 오. 저때 저는 TV가 없어서 그냥 안 봤어요. TV를 안 봤는데 밖에 소음으로 그 꽹과리 소리 있죠. 냄비를 다 들고 와서 사람들이 그걸로 막 환호성을 질러가지고 저는 그게 뭔가 했는데 그거였어요. 뭔가 사람들이 정말 온 국민이 축구를 즐기고 제가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네. 했을 때 저도 밖에서 봤는데 네. 전 그거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느끼기에. 거리 응원 나가셨었군요. 네네. 아니, 광화문이셨나요? 강남이요. 하고 이제 옆에 사진은 방송에 나온 거고요. 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래서 요리의 나라인데 그럼 어떤 요리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네. 보면 가장 유명한 게 은돌레라는 음식이에요. 오. 보시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개밥 같아. 알기가 많아. 은돌레라는 음식은 좀 씁쓸한 맛이 나는 나물?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네. 야채랑 뭐 소고기 그다음에 양파 뭐 이것저것 넣어서 이렇게 죽같이 끓인 음식인데 오. 저거는 은돌레라는 그 야채 이름을 붙여서 만든 건데 지역이 넓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역마다 그 야채는 다 달라져요. 아. 그래서 그 현지 사람들은 이제 먹으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는 알지만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은돌레다. 아. 여기는 그 식용 바나나라고 아세요? 혹시 그 녹색 큰 거. 보통 그냥 우리가 먹는 바나나 말고 이게 요리용 바나나가 있어요. 그 바나나를 주식처럼 먹어요. 밥같이. 맛이 달라요? 맛이 네 요리를 해놓으면은 약간 달콤한 맛도 나고 고소하기도 하고 전 약간 새콤한 맛도 났던 것 같고 네 기름에 주로 튀겨서 많이 먹어요. 주식같이. 그렇구나. 이렇게 음식에 곁들여서도 많이 나오고. 탄수화물과 비타민 B 공급을 위한. 제가 음식을 많이 먹고 오지 않아서 한 요 정도? 네. 근데 저 약간 비주얼이 네. 잡채 옆에 바나나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이제 그 네. 스파게티랑 바게트 이런 거 많이 먹고요. 네. 사람들이 생선 같은 거는 그냥 길거리나 시장에서 구워진 거 그냥 아. 하다가 바로 먹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생선도 뭔가 많이 먹는군요. 네, 해안가니까 생선도 많이 먹어요. 이게 되게 풍성할 것 같아요. 먹거리의 그 재료들이. 맛은 어때요? 저는 원래 다 잘 먹어서 안 그러실 것 같은 네, 비주얼이셔서. 저는 그리고 토속 음식 좋아하고 아. 네, 그리고 현지 가면은 현지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여행에 최적화되어 계시는군요. 그러게. 그래서 입맛은 좀 입맛엔 다 괜찮았다. 맞았다. 네, 맞았고 근데 제가 다양한 음식을 못 먹었던 게 그 일했던 그 센터 안에 구내식당이 있어서 저는 그냥 거기서 거의 많이 먹었어요. 아, 그치. 그게 점심, 편하지. 아침, 점심 그냥 거의 먹고 저녁은 거기에 있던 응급의학과 여자 의사 선생님이랑 숙소를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주로 집에서 해먹는. 간단하게 해먹고. 한국 재료들을 그래도 구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나 보네요. 한국 뭐 고추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다 네, 가져오는 거고요. 주로 그냥 야채 많이 먹고 네. 그렇죠. 비슷한 야채들이 많이 있나요? 비슷한 야채는 그냥 기본적인 야채들은 네. 다 그럼 있고 뭐. 네. 하고 뭐 길거리 모습이에요. 와, 근데 정말 스킨 블랙 색깔이 정말 네. 진하네요. 네, 아주 세네갈이랑 그 카메룬이랑 네. 진짜 블랙 아프리카. 차들이 뭐 네. 약간 올드한 차들이어서 그렇지 거리는 깨끗한가 봐요. 거리는 뭐 깨끗한 곳도 있고 네, 좀 지저분한 그런 곳도 있고. 네. 정비가 잘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안이나 이런 거는 뭐 치안은 쏘쏘? 네. 뭐. 그리고 연구실에서 파견돼서 갔을 때는 좀 밖을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일하느라 진짜 바쁘셨구나.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코이카루도 갔었는데 좀 안전 장치들이 코이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파견하는 것들이라 더 그런 안전장치들이 많아서 못 나가겠군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카메룬에 있을 때는 어릴 때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에 갔던 아프리카는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늦게 가니까 나이 들수록 더 걱정이 좀 생긴다. 네, 저는 좀 그랬어요. 20대 후반 아니셨어요? 아닙니다. 또 여기 또 거리 모습인데 네. 카메룬은 제가 다녀왔던 나라들 중에서 교통이 제일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오토바이 많이 타고 그다음에 저 노란색이 택시인데요. 네. 버스 노선이 너무 없어서 그런 노선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거의 다 저 택시를 이용을 해요. 근데 이게 1인만 타는 택시가 아니라 말만 택시지 합승.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누가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이제 여행 많이 다녀봐서 아시죠? 타고 있는데 나 어디 갈 거야 말하면은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예전에 합승 택시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없죠. 못하겠죠. 그래서 요금은 거의 정해졌어요. 여러 명이 탈 때는 그냥 딱 일정액 똑같이 내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좀 특수한 데를 가거나 빨리 가고 싶다 하면은 다 내거나 아니면 항상 내고를 해야 돼요. 나 어디 갈
건데 얼마면 돼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이게 외국인한테는 좀 불리하네요. 뭐 조금 더 바가지를 씌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이에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약간 동남아 중에 약간 허름한 동네 느낌이 있네요. 거리 느낌 자체는. 우리나라 70년대? 여기는 제가 일했던 곳입니다. 깨끗하다 여기는. 이제 이 응급의료센터를 코이카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을 해서 건설을 해줬는데요. 네. 제가 일했던 곳은 응급의료 연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연구실에서 이 관련된 일들을 많이 프로젝트를 되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고 네. 지금도 또 다른 단계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퇴근할 때 저렇게 석양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비가 많이 오나요? 비가 올 때는 엄청 와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베란다에 물 청소를 해줘야 될 정도로. 네. 날씨는 조 지역은 계셨던 데는 좀 더운 편? 저는 더웠어요. 너무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네, 조금만 해주세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건립을 해주고 솔직히 건립만 해준다고 빠져나오면 현지인들이 그걸 운영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의료 역량을 강화해주는 프로젝트들도 하고요. 사후 관리라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도 응급의료 전문의 제도가 들어온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95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카메룬은 아직 응급의료 전문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요. 없어서 이제 여기 한국에 계신 의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응급의료 시스템이 센터만 딱 지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환자를 이송하려면 또 우리나라 같은 건 119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통신이 빠르게 돼야 되는데 여기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회 기반 시설도 굉장히 필요하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카메룬에 이제 응급의료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올해도 거기 있는 의료진 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연수도 받으시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체계를 좀 만들어주는 거를 전반적으로 다 돕고 오신 거네요. 제가 있었던 곳이 야운데 지역인데 이제 응급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변했는지 관련된 그런 지역 조사를 하는 것도 일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IRB라는 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구하는 데서 윤리적인 문제 관련된 그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지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실 분들이 그 승인을 받은 걸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진짜 맨날 여기 찾아가서 어떻게 됐냐 뭐 했냐 정말 3개월 동안 정말 우리나라처럼 체계적이지가 않으니까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영어를 주로 불어를 썼고요. 그리고 저도 했지만 또 현지에 계시는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또 이거를 맡으셔서 더 이제 인볼브 되신 분이시죠. 이거는 제가 그때 갔을 때 예방접종은 원래 아프리카 갈 때 황열병 그거 맞으면 다 되는데 갔더니 또 무슨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보건소 이용한 거 기념으로 사진을 많이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있어요. 현지 병원, 현지 병원 이용했다 이런 거. 네네. 깨끗하네 병원은.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분도 이제 1년 정도 파견이 되셨던 분인데 뭐 심폐소생술부터 해서 거기 응급의료센터에 있는 의료 인력들 이렇게 교육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솔직히 일밖에 안 하고 와서 사진이 다 이 사진밖에 없으니까요. 마네킹 놓고 진짜 연습을 막 했구나. 이번에는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세네갈로 가보겠습니다. 세네갈 자꾸 입에 붙어요. 왜 입에 붙지?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알게 되는데 세네갈이 지금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 속에
아프리카 축구를 처음 세계적으로 좀 알렸던 나라 중에 하나가 세네갈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네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세네갈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모래에서? 네, 해변가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세네갈 사람들이 피지컬이 굉장히 맞아요. 좋아요. 네. 여자도 남자도 일단 롱다리 하고 외모도 흑인들도 굉장히 인종별로 다른데 다양하죠. 네, 다 다양한데 세네갈 사람들이 외모로 딱 봤을 때도 균형 잡힌 네, 아. 맞아. 몸도 일단 너무 좋고. 세네갈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프랑스어도 많이 사용하지만 월로프라는 언어를 써요. 아프리카 여러 언어 중에 네. 그 중에서 월로프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아프리카 토속어군요. 네. 저도 처음에 좀 배우긴 했는데 네.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불어로만 했고 네. 인사말 정도만 뭐 이렇게 하고 네. 세네갈도 이슬람교가 지배 종교예요. 그래서 튀니지가 한 99%다 하면은 세네갈은 한 95% 정도가 이슬람교입니다. 굉장히 비율이 네. 높네요. 네. 하고 뭐 내가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싶다 했을 땐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네갈은 좀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그 15세기부터 19세기의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여기가 이제 고래섬이라는 곳이에요. 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 그냥 아름다운 바다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노예를 수출했던 그 항구가 있던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미로 이렇게 노예들이 팔려 나갈 때 그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고 보시면 오른쪽이 노예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그 노예들이 머물렀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근데 막상 또 여기 섬을 들어가면 또 아름답기도 해요. 그래서 섬이 조금해서 반나절 정도면은 걸어서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했던 곳인데요. 저는 이때는 물리치료 단원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에서 치료교육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장애아동 재활센터에서 봉사 네. 활동을 했었고 그때 일했던 분들 그리고 봉사 단원도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금이 이제 몇만 불 나오거든요. 것도 하고 네. 그리고 세네갈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현지 전통 의복을 아직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진짜 아프리카 느낌이 많이 나요. 컬러풀하고 네.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분들이 저걸 입고 있으면. 어울리죠. 그 네. 피부색이랑 맞아요. 화려함과. 제가 그 활동했던 그 기간 말고도 저희 동기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수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지방으로 이제 교육봉사활동이나 위생 이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여행은 많이 못 다녔는데 저것 때문에 그래도 나름 지방으로 많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바오밥 나무예요. 잠깐만요. 바오밥 나무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세네갈에 있는 이 종 말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기안84님이 마다가스카르 다녀오셨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혹시 바오밥 보셨나요? 그 프로를 못 봤는데 저는 어린 왕자의 그 바오밥을 좋아하는 데다가 채널 이름이 바오밥 TV예요. 하나 제 채널 예전에 네네. 파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바오밥이 이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간 듯한 그런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오밥이랑 좀 다르네요. 네,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거는 그냥 쭉 기둥처럼 뻗고 맞아요. 그 위에만 있고 이거는 주로 줄기가 굉장히 이거는 별로 안 넓은데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인이 뭐 열 몇 명이 팔로 이렇게 손잡고 있어도 그 정도로 굵은 바오밥 나무들도 있어요. 그리고 바오밥 나무에 그 열매로 만든 주스를 먹었어요. 이게 현지인들은 그 열매로 주스를 만들어서 간의 수공업처럼 만들어서 팔거든요. 네. 그런 바오밥 주스도 맛이 있고. 어때요? 설탕을 많이 넣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네네. 약간의 텁텁함도 있지만 그냥 맛있어요. 저는 다 맛있게 먹고 왔어요. 아 진짜 입맛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다. 세네갈은 이 정도. 튀니지는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사진들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솔직히 튀니지 사진이 제일 많거든요. 튀니지는 아프리카 최북단.
딱 보이시죠? 네. 하고 그다음에 아랍 민족, 아랍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지배 종교입니다. 그래서 최북단에 가면 저 기념비가 있어요. 아, 여기가 최북단이다. 네,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최북단임을 딱 인증해주는 이런 거 기념비가 있어야죠. 있습니다. 여행 가서 사진 찍게. 그치, 마라도 이런 데도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진짜 아름답다. 네, 저는 이런 튀니지의 이런 아름다움에 반해서 다시 진짜 꼭 가고 싶어요. 이번에 가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직장에 묶여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티니지안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티니지 바다 색깔이 아름답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말인데 어쩜 저렇게 에메랄드빛일까? 네. 그리고 바다가 해안선이 굉장히 긴데 좀 다양한 바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티니지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이슬람교가 북아프리카로 이렇게 전파될 때 최초의 이슬람 도시가 있는 곳이 티니지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슬람교에 있어서는 개방적이고 또 관용적인 이슬람교기도 하고요. 여러 이슬람 왕조가 거쳐갔군요. 네네. 저 지역이 먹고 살기가 진짜 좋은 지역이 맞는 거예요. 고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 그럼 사막만 생각하고 밀림만 생각하는데 저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곡창지대죠. 저 건물도 진짜 이슬람 건물. 이슬람하죠. 네, 여기 회랑 쫙 있으면서 저렇게 고딕 느낌인데 뭔가 안에 아치도 있고 저런 느낌이 정말 이슬람 느낌이 드네요. 튀니지의 매력이 그거 같아요. 다양한 문명들을 볼 수 있는 거. 로마, 아랍, 이슬람, 지중해. 그러니까 이런 문명들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튀니지는 가볼 만한 나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깃발 들어주십시오. 잘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언어는 뭘 써요, 얘들이? 언어는 아랍어가 공식어다라고 딱 지정은 되어 있어요. 근데 불어를 많이 써요. 그럼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불어가 확실히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확실히는 아니지만. 이건 여담인데 얼마 전에 KBS 월드 프렌치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오, 와. 근데 다 외워서 했어요. 와, 그래도 인재를 알아보는군요. 그러니까. 네. 바쁘시네. 그 프랑스 방송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거기 출연하셨던. 그러셨구나. 기대가 됩니다. 그 이제 로마 유적지예요. 우리 기피디님 로마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시죠. 이런 유적지들이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고 싶은 곳이 엘제 원형 경기장. 경기장은 보고 왔는데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여름에. 저는 저기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못 가봤는데 아이고, 특별한 음악 시설이 없는데도 저기서 오페라나 교향악 이런 연주들을 하는데 이게 울림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향악단도 왔었고 금난세 지휘자님도 왔다 가셨어요. 국제적인 음악 페스티벌이어서 유럽에서도 많이 오고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겠나요? 스타워즈 혹시 영화 알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던데. 근데 영화가 워낙에 오래된 영화여서 제가 이거를 한번 북토크에서 보여줬는데 다 그 MZ들이어서 모르더라고요. 저런. 해리포터는 알아도 스타워즈는 모른다. 그래서 정말 매니아 아니면 그래서 이 원래 마을이 딱 구멍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발견이 안 되다가 한 몇십 년 전에 홍수가 크게 일어나면서 쓸려 나가면서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드러난 지는 얼마 안 됐고 스타워즈 감독이 여기를 보고 본인이 영화를 위해 상상했던 이미지랑 너무 맞는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촬영한 흔적이 여기 남아있고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 그 스타워즈 촬영장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여기는 이제 관광지, 그러니까 여기 호텔로 사용되고 있어요. 혈거 생활했던 것을.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많으니까 자꾸만 덮여버려서 몰랐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저는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에도 튀니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MZ들 모르더라고요. 워낙에 옛날 영화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카이루안이라는 도시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초의 이슬람 도시가 카이루안이에요.
거기에 이제 마을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작가님도 MG 아니에요? MG면은 80년대까지죠. 1980년.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쵸. 제가 바로 그 아래. 아, 네네네. 지금도 여기가 도보 여행 상품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가면은 그 여행지를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짤스부르크를 갔을 때 거기서 알았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모르는구나. MZ들은. 사람들이 저 그렇지 알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음식. 얼마 전에 곽튜브의 기사식당에 티니지가 2번 나왔어요. 2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음식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리사 소스에 찍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우리나라 고추장 같이 생겼어요. 재료는 약간 다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매운 고치가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고추장처럼 모든 음식에 다 넣어서 먹어요. 근데 저는 티니지 음식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덜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 매콤함. 그래서 이 티니지 사람들은 주식으로 바게트를 먹는데 바게트를 먹을 때 이 하리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넣은 네네. 다음에 그거를 그냥 빵에다 찍어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저 그것 때문에 티니지 다시 가고 싶어요. 하리사 때문에 한국에서도 살 수는 있는데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티니지에서의 그 올리브 오일 맛도 다르거든요. 그 그렇지, 알싸한 맛이 나는. 표정이 확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리사가 유네스코에도 등재됐어요. 그러니까 이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그 문화적 가치로서 인정을 받은 그런 소스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앞장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곽튜브가 먹는 장면들이 나와서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매료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티니지의 예술, 특히 캘리그래피티 이런 부분인데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이슬람 캘리그라피를 먼저 알았더라면 자기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료되었던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요. 보시면은 무슨 그냥 꼬불꼬불 그냥 이렇게 패턴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이건 원래 그 이슬람 글씨에서 가져온 거라 마음에 새겨놓고 싶은 문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렇게 그린다고 해요. 원래는 더 아름다운 것 멋있는데요. 근데 되게 진짜 멋있어요. 제가 정말 일부분만 가져와서 그런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분들도 계시고요. 대충 쭉 훑어주셨는데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튀니지 진짜 보면 볼수록 가고 싶네요. 자꾸. 그쵸. 네. 일단 불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불어 되십니까? 불어 안 되고. 아니면 뭐 아랍어가 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어렵죠. 아닌가? 비슷한가? 아랍어도 안 되고 불어도 안 되고. 튀니지는 사실은 역사 공부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카르타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칠리아 가서 감동받았거든요. 거기는 그 같은 동시대에 그리스인들이 주로 개발했던 지역이었고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이 개발했던 지역이어서 근데 더 불을 지르시네요. 네, 이렇게 튀니지까지 네, 함께 해봤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앞으로 또 계속해 주세요. 네. 아프리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